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아유, 오늘도 또 희한하게 또 시작한다, 그죠? 이거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심리섭 씨의 와이프가 돼버린 배슬기 씨가 옛날에 복고 댄스라고 나와서 췄던 춤이 이거거든.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네. 근데 오늘은 뭐 이제 뭐 배슬기 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유튜버 프리지아 이야기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 보기에는 유튜버라고 말하기보단 셀럽에 가까워졌지, 그죠? 굉장히 단시간에 이렇게 떡상을 했단 말이야. 50만에서 거의 190만까지 이게 점프업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진짜 뭐 엄청난 사람이 데뷔해서 뭐 채널 갑자기 시작하자면 몇백만씩 시작하는 뭐 백종원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 빼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떡상하는, 소위 말하는 점프업이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100만을 점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거는 100만 단위는 30만까지는 가능해. 그게. 그래서 방금 전 말했던 심리섭 씨가 30만 갑자기 빡 뛰었잖아. 그게 그 한국 여자 7,000원에 이거 하나로 목 올라갔잖아. 근데 이게 100만 단위로 뜨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걸 해낸 게 프리지아야. 그리고 지금 유튜브 역사상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그걸 했던 사람이, 일단은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씨가 그걸 했지. 가짜 단위 딱 만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갑자기 이제 100만 빡 올라가는 그걸 기염을 토해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논리왕 전기밖에 기억이 안 나. 논리왕 전기.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머니게임으로 갑자기 떴잖아. 그거 뜬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거기에 가깝게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근대위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락술 이근대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이게 과거에 이상한 게 좀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이미지란 거 한번 망가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잖아.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 사람 제외하고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프리지아가 거의 뭐 손가락 한 손에 꼽을 정도지. 150만이 넘게 올라갔으니까, 거의 150만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차피 이게 여초피 캐릭터거든, 프리지아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남초잖아. 남초들은 뭐 알아봤자 뭐 이제 미카미 유아, 뭐 키라라 아스카, 요시자와 아키오, 치보미 이런 사람들 알지. 프리지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그냥 셀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연예인이라고 보는 게 가깝고, 단시간 만에 굉장히 떴는데, 되게 보기 드문 건 여초픽이었다는 거야. 얘 프리즈라는 여자를 이렇게 받드는 시녀들이 오질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자는 보통 이제 모든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를 시녀로 자처한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보면, 일단 되게 이뻤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진짜 이뻤거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자 얼굴 볼 때, 뭐 저는 좀 억울하게 생긴 얼굴을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그 성형한 느낌 나는 거 있잖아.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특히 내 나이쯤 되면 어떤 얼굴 많이 보냐면, 분명히 어딘가를 고쳤어. 근데 고쳤는데 그냥 늙은 얼굴 있잖아. 그런 얼굴을 보면 약간 그냥 좀 비호감으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난 그런 얼굴 되게 싫어하는데,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이 눈에 확 들어와. 느낌 같은 경우 완전 다르지. 그래서 뭐 속된 말로 하면 어나더 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떡상의 그 전설의 시작이 솔로지옥 넷플릭스였죠.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뭐 한양대 현대 무용 전공으로 그냥 뭐 이제 그냥 금수저로만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요걸로 뜨게 됐어. 근데 확실히 이 솔로지옥에서도 뜰만 했던 게 약간 군계의 일학처럼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거든.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 프리지아보다는 마지막에 한 명 더 나왔던 여자, 좀 약간 청초하고 단아한 분이 내 스타일이긴 한데, 어차피 걔는 날 싫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떡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명품업 짝퉁 논란이 터진 거야. 뭐 이제 인스타라던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리뷰했던 것들이 가품들이 있었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는 그냥 프리지아가 그동안 리뷰했던 거 하나하나 진품 명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저거 짭이다 이러면 인스타에서 하나씩 삭제되고 있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노 단위로 이렇게 검열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논란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냥 뭐 짝퉁을 쓴 거, 사실 뭐 알게 모르게 셀럽들 중에서 짝퉁 쓴 애들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많을 건데 프리지아한테만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하게 뭔가 강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냥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그 정도 수위였다면 그냥 받으면 끝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게, 그동안에 프리지아가 만들어줬던 게 철저한 브랜드였다는 거죠. 브랜드. 그래서 프리지아 뒤에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그런 명품녀, 금수저녀라는 타이틀이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설계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획사 사장이 강예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의 작품이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강예원 수석사가 중국계 자본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뭐 프리지아 집 같은 경우도 뭐 트리마제 이런데도 결국에는 뭐 그 회사에서 뭐 대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특히나 한국에서 좀 반중 정서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보고 나서 이 모든 논란이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가품들을 쓴 건 있지만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품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진품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소속사 내에서도 만들어진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진 건 있긴 있는데, 뭐 중국계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랑 결탁을 하고 여기서 이게 또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 근데 그냥 속편하게 나는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브랜드라는 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연예인이란 건 하나의 상품이란 말이야.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그래서 이미 기획하는 단계에서 송지아라는 여자를 그냥 금수저 딸내미로 진짜 브랜드를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 와중에서 물론 구라도 있었지, 그치? 그래서 지금 구라지아라고 부르긴 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명분이 없어. 명분이 부족해. 그 범죄의 전쟁 봐도 뭐라고 해, 하정우가. 대부님 명분이 없다니까, 명분이. 그래서 그 프리지아 쉴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리지아는 자기 말로 금수저라 얘기한 적 없다, 그냥 유복하게 잘했다, 요 정도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프리지아가 뭐 이제 아파트 네가 아빠가 사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얘 인스타나 이제 그런 걸 한 달 땡긴 동안 몇 억씩 된단 말이야. 트리마젠 못 살 이유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프리제라는 여자를 정말로 진짜 금수저 귀족 같은 현대판 노블로 보고 나서 거기에 진짜 뭐 이게 팬덤이 형성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 나처럼 저건 그냥 어차피 브랜드잖아 라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발 놓고 한 발 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단 말이야. 본인 임의로 금수저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뭐 중국계 자본 들어와가지고, 중국이란 나라를 지금 싫어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MOU가 체결이 되든, 그리고 웨이보 계정을 파든 뭘 하든 자신의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건데, 자본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비난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정식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품 논란 딱 요 정도 수준이거든. 근데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유튜버는 파리 목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가품 논란 하나만으로도 나락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 그 정도까지 문제. 거기 가기엔 한참, 예를 들어 프리지아가 음주운전을 이게 3번 하면서 사람을 3번 밀었어,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어, 그러면 나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걸로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좀 보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난 좀 이게 좀 짜증난다고 하면 짜증나는 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프리지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면은 부자를 향한 그런 선망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단 말이야. 그지? 이거 어차피 여초 픽이잖아. 여초 애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시녀가 됐던 건 이 자본사회의 그런 뭔가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컸거든. 물론 그게 비록 만들어진 이미지였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지는 건 내가 상관이 없는데, 이 프리지아라는 여자가 텔레비나 공중파나 미디어 언론에서 보여줬던 그 느낌을 보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다라고 나도 느껴지더라고요.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지? 야, 유비는 유비 아니야? 물론 나도 그런 꼰대 같은 거 되게 싫어해. 뭐 예의 같은 거 강조하고 그런 건 되게 싫은데, 근데 예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부잣집 딸내미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유비답지도 않고 오만 방자한 느낌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고 이게 다니는, 이게
이게 정상적이라고 난 보이지가 않아, 난 사실 이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컨셉이라면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일전에 가짜 사내를 왜 비난을 했어. 그 언론이나 미디어라는 것들은 그 사회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가짜 사나이에서도 이제 뭐 이제 애들 존나 갈굴 때 인격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갈구잖아. 옛날에 막 혁준이하고 막 이런 애들. 그러면 이게 21세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6.25 때 뒤통수 뚫려갖고 죽은 시체들이 엄청 많아. 걔들이 왜 뒤통수 막 총 맞아서 아군한테 죽었겠어. 그런 경박함을 가지고 있던 군대 문화 때문에 그렇게 가득 이렇게 골로 간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2020년이 넘어서 그걸 보여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프리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돈이 많고 잘 살면 경박해도 된다, 싸가지 없어도 된다, 예의 없어도 된다, 아나 무인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흔히 말하는 걸크러쉬라는 애들이 전부 다 이따위잖아, 이따위. 이렇게 돼도 용서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 이거 자체는 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제일 마지막 하나 정도가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 프리지아 논란을 다 통틀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이제 나라까지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내가 프리지아를 이제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싫어할 사람 싫어하는 거지. 본인의 자유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추세와 저항을 형성이 되는데, 근데 나락으로 가게 되려면 이게 저항을 뚫고 떨어져야 되거든, 이게. 근데 그러기엔 지지가 되게 강하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 강했던 상승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더 터지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이런 게 진짜 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인다라는 게 왓다시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환기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파나 언론 이런 데서 뭐 돈 많고 잘 나가고 그러면 예의 없고 싸가지 없어도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경박하고 천박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아쉬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